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2020년 올해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에게 깊은 위로를 건네고 싶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제주 문화예술계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년 같으면 연말인 이 시간이 매우 바쁜 시간일 텐데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차분하게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계도 아주 좀 혹독한 시기를 겪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모든 활동이 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2월 달에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그러니까 많은 문화예술 행사들이 대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건데 그런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코로나가 어떤 생업의 현장을 앗아가 버린 그런 불행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각자 다른 직업군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을 준비해서 지금 땄고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보면은 뭐 택배 일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좀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동안 없었는데 조금 더 길게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작업에 조금 더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예. 할 수 있는 거죠. 예. 장정인 기획자님, 네. 지금 아동국을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고 계실 텐데 네. 공연계는 좀 어땠는지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참했다라고 말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뭐 모든 예술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좀 보냈어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 어린이와 그 가족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장르나 전시에 비해서 그 방역의 잣대를 좀 더 엄격하게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간 한 120회에서 130회 정도 도 내외를 오가면서 공연을 하는데 2019년 대비해봤을 때 2020년은 10분의 1에 불과한 공연이었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객석 문을 열고 관객들을 모시고 공연한 것은 도 외 지역에서 단 3회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도내에서는 관객들이랑 같이 공연을 하는 게 다 한 해 차도 없는 정말 초유의 한 해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렵다, 뭐 어려웠다 이런 말로는 다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 시장 자체가 완전히 멸실된 상황이랄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고 전체 공연 한 80% 정도를 온라인 라이브로 공연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또 지원 사업에 조금 선정된 게 있어서 신작도 열심히 만들었고요. 작업에 몰두했고 또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 데 조금 역량을 쏟으면서 한 해를 간신히 좀 버텼어요. 사실 원래 이 시기는 저희가 이제 성탄절, 뭐 연초, 겨울방학 이래서 저희 쪽 업계에서는 대목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정말 바쁜 시기인데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와 어린이날 그 시기에 공연을 다 확정짓는 시기거든요. 근데 아직 단 한 건도 내년 공연이 성사되지 못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활동 계획이나 어떤 뭐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도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승택 이사장님, 네. 그 지난 5월부터 네. 그 제주 문화예술재단을 이렇게 맡아서 지휘를 해오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이 사태들이 그 얼마나 좀 힘든지를 아마 좀 몸소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보니까 내년에가 재단의 그 창립 20주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의 역할에 대한 지적도 좀 많이 받고 하시면서 남다른 소회를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좀 말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일단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예술 현장이 굉장히 굉장히 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아까 김도영 박사님 말씀처럼 그냥 예술계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쌓아 올라왔던 그런 게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뭐 인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술들이 굉장히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잘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서로 교감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장정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기를 이제 창작하는 시기로 이렇게 삼겠다라는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주의 문화예술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문학평론도 네네.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민예총회 정책위원장도 네. 또 맡고 계셔서 2020년 제주도의 문화예술 활동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일단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제 전대미문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물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에 제주도의 문화예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 또는 대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문화예술이라고 한 특히 이제 여기 방점이 지역이라고 하는데 방점이 좀 지켜야 되겠지만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과연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20%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도록 예산 부서에서 모든 부서에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저희 도지사가 특별 명령이라고 뭐 특별 행정 명령까지 하긴 합니다만 문화예술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률적인 삭감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결국 이제 문화예술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 중에서 가장 뒷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소외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던 한 해다라는 것이죠. 그런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정책계 입안자들과 결정권자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2020년에 제주도 문화예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책 없는 지원 그리고 지원 없는 정책 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책 없는 지원 없는 정책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정책 전담 부서는 아닙니다만 또 재단 입장에서 해주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재단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생산하고 그 논리를 제공하는 정책 연구소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뭐 2021년에는 뭐 그 부분을 좀 제 어떤 사업 중에 하나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예술 예산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이번에 그 도의 예산이 뭐 전 분야에서 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제주도의 어떤 세입이 줄어드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들이 만들어지는 노력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일단 뭐 재단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단 차원에서는 뭐 기존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은 있는데 뭐 이거를 뭐 재단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지원이 뭐 모든 거에 능사는 아니라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은 뭐 여기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체가 모여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전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디테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제주도의 문화예술 정책은 원론적으로는 제주도 문화예술을 지원하겠다.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문화예술인들을 도와야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정적 디테일이 그만큼 갖춰져 있느냐?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제주도 개발공사에서 관련해서 지원금, 예술인 지원금 관련할 때 장애인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장애인들을 증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장애인이고 장애예술인이다라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당초에 저희도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형태 또는 기본소득에 준하는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그게 자기 주머니가 아니고 개발공사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인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를 따지게 되고 그리고 검증해야 됐던 검증 절차를 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문화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디테일이 결국 행정적인 실천에 대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희도 문화예술 정책이 그런 디테일에 능했나? 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률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서 예산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우리 강경원 선생도 있지만 저희 도의회 의원들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면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저희도는 현장에서는 그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 예산이나 관련된 정책에서 그게 변화가 있었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도 문화예술 정책이 원론, 원칙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하지 말고 디테일에 대한 측면이 상당히 부족했던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아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문화예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지원을 일괄적으로 그냥 힘들지 줄게 이게 아니라 아무리 힘든 상황이겠지만 복지 증진 차원의 지원과 그리고 집중 육성 차원의 지원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김정은 박사님 얘기처럼 디테일하게 나눠서 지원이 돼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복지 증진 차원의 지원만 다 해버리면 전문 예술인 어떤 직업이 아닌 사명감을 갖고 있는 전문 예술인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입장에서 우리가 한 번 좀 또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시기를 기회 삼아서 집중적으로 조금 더 작품에 몰두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갖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정부 지원이라는 거를 무턱대고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줘라라고 하게 되면 문화예술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문화사회주의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지만 문화민주주의가 됐을 때 각자 서로의 경쟁을 갖고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봐요. 모든 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예산을 다 줘버리면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을 거고 네. 좋은 작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무조건 정부만 탓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필요성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문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티스트를 빛나게 해주는 무대팀, 조명팀, 기획팀 뭐 이런 모든 분들은 예술인은 아니지만 문화 산업인으로서 예술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고가의 장비들을 대출을 받아서 사서 지금 이자도 못 내면서 다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예술인들만 살아남고 문화산업 종사자에 계신 분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화예술이라는 이 부분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들은 있지만 문화산업에 문화산업, 대해서는 네. 사각지대로 지금 지원조차 되고 있지 않은다는 네. 말씀이시죠. 지금 이렇게 그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이야기로 좀 옮아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지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일부 연구를 제가 좀 봤더니요. 일부 연구에서 이런 지원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폐해가 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의 인원수만 좀 늘린다던가 혹은 승자 독식 현상이 나타나는 점
그리고 또 공공부문의 전달 체계가 특정한 뭐 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왜곡될 우려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걸 좀 봤습니다. 이런 폐해들을 줄이면서 있지 않게 하면서 제대로 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제주에서 문화예술 지원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강경원 선생님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사실 아까 김동현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이 디테일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흐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흐름의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많은 대화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나 하는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서 정량적인 평가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까지 어떤 정량적 평가만 그 지원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이제 정성적 평가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주관적이지만 소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재단 차원에서 제주도의 어떤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재단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단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문화예술계가 지속 가능하는데 목표를 둬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거에 공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그 지속 가능성과 함께 재단이 아까 우리 강경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그 예술인들 스스로 무엇인가 고민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저희 정책적인 어떤 그 디테일의 요소는 지속 가능함과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또한 이제 문화민주주의의 어느 하나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숙제는 굉장히 큽니다. 이 그 플랫폼 역할을 할 때 정말 양질의 어떤 그 사업이나 기획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숙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좀 말씀드리면 답답한 게 뭐냐면 문화예술인들이 모든 지원을 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재단이 뭐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뭐 동의합니다. 근데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재단이 지금 출범한 지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줄기차게 했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살이 됐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코로나.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그야말로 협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하여금 머리를 맞대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의 문화예술 정책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 안 만나요. 예산 삭감이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저희도 문화예술인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인 통보였을 뿐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이 혼자서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선택하지 말아라. 선택권과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문화예술인이 함께 질 수 있는 제도적이고 시스템을 좀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누차례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한 역할과 그런 플랫폼 역할을 저희도 하고 있느냐?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무슨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목말라요. 지금 내년에 공연 일정조차도 못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은 어쩌지 버텼다 치더라도 내년까지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지역의 문화예술인은 정말 고사합니다. 지금 와서 한가하게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거에 대한 대안과 실천적인 안들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1년 동안 뭐 했냐 이거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협치의 부재 열변을 토해 주시는데 네. 협치의 부재에 대해서 장정인 선생님은 어떻게 현장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뭐 거의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뭐 행정이나 정책 일반하시는 분들과 만날 자리를 조금 마련이 돼서 참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성의 있는 태도로 들어는 주세요. 그래서 근데 정말 알아듣고 끄덕끄덕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되는 지점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말미에는 항상 그렇게 끝나죠. 다 잘 알아들었지만
이쪽 입장도 있고 네. 그쪽 입장도 있어. 그러니까 서로 입장과 견해 차이만 확인하는 그런 간담회라면 네.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장과 대화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자주 다양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그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정례화되면 더 좋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좀 주어진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견들이 환류가 되는 과정도 좀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만납시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끝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소통의 부분도 이제 원론적인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아까 강경환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조금 동의를 하는데요. 예술 지원 정책, 그러니까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과 이제 조금 대두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 차원의 지원하고는 조금 별개로 고려하면서 같은 투 트랙으로 이렇게 같이 설계가 되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투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네.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네. 그리고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의 생계 지원, 생계지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지금 제주 도내에서 예술활동 지원, 예술의 창작이나 활동 지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요. 제주도에 있는 예술인들의 어떤 생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재단보다는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재난지원금 형태의 여러 가지 이제 지원금들이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술인 복지재단은 사실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중앙의 예술인들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 지역까지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재단이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매개를 해주시긴 하지만 저는 그게 지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위를 지역 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게 조절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긴 하겠지만 어떤 지원금을 모두 예술인이면 다 줘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동시에 열심히 더 많이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하고 실제 내년 예산 중에 그 예술인 복지센터라든지 치유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좀 만들어져서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대응이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중간 지원 조직의 어떤 장으로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어떤 대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협치라든지 이런 부분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시스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것까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저희가 장치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제주도에는 그 광역문화재단이 있고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현장을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도시 협의회를 만들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와 현장을 가까이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저도 사실 뭐 불만이라면 불만일 수 있는데 저희조차도 어찌 보면은 문화 정책 위반하시는 그 행정 시스템하고 접근이 그렇게 뭐 늘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게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문화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물론 이제 그거에 좀 더 이제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 들을 때까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저희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공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에서도 조금 나왔었습니다. 온라인 공연, 온라인 전시 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서도 제주형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런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는지요? 사실 이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이
온라인 그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한데 사실 안타깝게 이번에 예산에 이게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플랫폼들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주인 놀다라든지 이런 그 문화예술 분야의 어떤 정보를 모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활발히 움직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분야에 아예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예술공간 이하라고 지금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공간에 보면은 그 영상 편집을 하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제 그 스튜디오와 함께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장소와 시스템이 온라인 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행정이나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면 좀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렇게 온라인이 효과를 좀 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영역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까 강경환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만으로 저희가 그 대안을 삼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대처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겠는지 이 부분은 좀 자유롭게 의견을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BTS의 온라인 그 온택트 공연의 성공을 보고 어떤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라고 그게 해답인 것처럼 방송이 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들자면 날 것의 싱싱한 회를 통조림에 담았다고 그게 정말 날 것의 싱싱한 회가 아닌 것처럼 그 BTS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예, 성공했던 거는 왜냐하면 팬덤이 거의 다 만들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컨텐츠화를 시키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지만 그건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지 그게 해답이 되고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조건적인 그런 온라인 공연보다는 소규모로 문화예술이라는 게 사실 어떤 직업 차원에서 접근한다기보다는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우리가 6.25 때도 항상 음악이 있었고 우리 4.3 때도 음악이 항상 옆에 있었고 그리고 인류가 항상 힘들 때는 노동요를 통해서 노래가 항상 음악이 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19처럼 뭔가 이 코로나19처럼 전 세계가 힘든 시기엔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 직업적인 차원의 측면의 접근보다는 사명감으로서 조금 더 소규모의 지금 5인이다 그러면 단 한 명을 찾아가서 힘내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의적 책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좀 궁여지책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근데 그게 모든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컨텐츠로 소비되는 것 이외에 예술적이고 정서적인 교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서적인 교감은 이미 빼버린 채 어떻게 하면 콘텐츠로 소비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만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빠지냐면 일단 지역이라는 게 빠져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한다라는 의미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미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들의 콘텐츠를 이미 소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생산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노력을 안 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왜 필요 있습니까? 사우스 카니발이 왜 필요했어요? 베르린 필 부르면 되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온라인이 보완해주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뭐냐면 대면이 안 되니까 무조건 다 온라인으로 가.
그러니까 대면 행사는 무조건 금지고 그거에 쏟아붓는 예산의 일부를 온라인에 지원을 해줄 테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봐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강경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 정서적이고 예술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당장 그게 예술적 실천으로 못 간다 하더라도 그 고민의 장애 그리고 그 창작에 대한 어떤 이 고뇌하는 그 시간에 대한 예술적 지원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적 지원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 대면적이고 정서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네네. 그것을 너무 하지 않는 도외시하고 있는 네네. 점을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뭐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성,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공연과 관람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 현장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질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올 한 해 온라인 공연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생중계 형태로 했었는데 그 현장성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0명의 관객이 공연을 보면 100개의 시선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관람의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카메라가 안내하는 길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갈 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요즘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감각적이고 빠른 속도의 짧은 영상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가 기승전결이 있는 45분, 50분짜리의 느릿느릿한 인형극을 화면으로 보는 것에는 경쟁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이지만 이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숙제를 예술인들한테 다 전가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번에 올해 재단에서 여러 가지 온라인 공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영상 제작 콘텐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다 그냥 돈을 줄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는 방식이에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오랜 시간 무대 공연만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해가지고 관객들한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앵글에 잘 나올 수 있지? 네. 이렇게 고민하는 고민의 본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적응해야 되고 우리의 예술 활동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 관객들을 지속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노력은 하지만 지난 1년의 어떤 노력들이 저희가 예술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충분한 수련의 기간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무사히 공연을 끝난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약간의 경험치 정도 남아있고 오히려 끝냈는데 뭐가 남았지라는 허탈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좋은 무대 공연을 많이 보고 자란 사람들은 성장해서도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사람들로 성장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동극은 모든 공연 예술의 미래를 담보하는 장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뭐 1년 잠깐 혹은 2년 잠깐 일시적인 공백이라 할지라도 이게 나중에 우리한테는 어떤 결핍으로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온라인으로 다 대체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온라인 공연을 몇 번을 해보니까 또 약간 다른 길을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지점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공연을 그냥 일률적으로 다 온라인으로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옳지 않은 방법. 이제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짧았고 너무 급박하게 다 닥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은 온라인에 걸맞는 컨텐츠가 따로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오히려 온라인이라서 우리가 직접 그전에는 무대에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들도 현장에서 생기거든요. 현장에 답이 진짜 많습니다. 현장에는 많이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의 요구들을 받아 안으려면 또 일률적인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탑다운 형태의 대안 제시는 옳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만은 진짜 기존에 늘 말해왔던 것처럼 현장하고 행정이나 정책과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뭐 그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과도기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이 판단은
저는 좀 이제 어느 일시적인 판단보다는 하나의 기간으로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그 본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지원 사업이 뭐 진짜 재단 차원에서는 1,000건이 넘거든요. 근데 또 추경을 통해서 또 한 1,000건 정도의 지원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냥 지원으로 끝나면은 절대 안 되는 일이고, 저는 이제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거를 분석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분들에게 돌아가서 어떤 그 활동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내년 사업을 선정할 때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문화예술계에 지금 당면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대안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경환 선생님께서 많이 이미 그 실천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라는 어떤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이 장소, 자연은 또한 이제 치유의 도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주의 어떤 장소, 그게 이제 김동현 박사께서 이야기하신 지역성이라는 차원으로도 접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화예술 행위들이 제주만의 어떤 장점이 돼서 또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제주에서 최근에 있었던 세계 유산 축전 같은 경우에는 생태 미술이라든지 대지 미술, 또는 이제 제주의 자연을 활용한 어떤 융복합적인 어떤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주니까 가능한 부분이고 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인 컨텐츠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봤을 때, 아까 정혜선 만장처럼 고민해 하는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의 지원은 뭐냐면 일단 삭감된 예산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자, 무슨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지원해 줄게라는 거거나, 아니면 뭐 기획과 관련된 거, 교육과 관련된 예산 그 기획을 해오면 지원해 줄게라고 하는 아주 소액 다건주의 기획이에요. 예산 지원인데, 저는 그런 지원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각 단체들마다 코로나 때문에 뭔가 공연이 취소되거나 일정이 취소되면 그 전년도에 예상되는 공연 수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배우들에게 가야 될 개런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공연 수익의 일부를 행정이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지금 지원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온라인 때문에 뭘 못하지? 그러니까 뭘 또 새롭게 해. 그러니까 뭔가를 사업을 해야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지원. 자, 1년 동안에 공연 횟수가 몇 회다. 그 공연 횟수에 따른 공연 수익이 얼마면 그걸 전부는 다 못할 수 있지만 그중에 일부를 지원해주면 공연 단체들은 최소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새로운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데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 지금 같은 소액 다건 뭘 어떤 사업을 진행한 사후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냥 그런 행정적 디테일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강경환 선생님 무슨 의견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공연을 전년도에 몇 회 했다를 인증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게 또 진짠가? 과연 정말 진실일까라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논란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프로테스트 성향의 뮤지션들 같은 경우는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공연을 했던 게 아니라 어떤 그 정부에 혹은 반대되는 그런 뭐 집회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그럼 공연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그것까지도 다 예산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계속 그 요즘에 SNS를 보든가 근 1년 동안 보면서 힘들어질수록 서로가 헐뜯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돼가는 게,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라는 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정에서도 그렇고 재단에서도 그렇고, 이게 너희 줄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머리 한번 맞대 봅시다. 다 맞대서 그 내린 결론이 20% 삭감이라면 다들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네.
20% 삭감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라고 통보해버리면 인정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예술인들 입장에서도 당장 우리 빨리 먹을 걸 해결해줘. 이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명감, 도의적 책임을 갖고 이 힘든 상황일수록 도민들에게 혹은 전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경 선배에게 좋은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명감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문화예술인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걸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뭐 특혜나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시혜적인 차원에서 자꾸 지원을 하니까 뭔가를 해야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자꾸 이제 저희 도정에서는 제주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참에 머리를 맞대서 제주형 예술인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를 좀 시작해보자. 제주문화예술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근데 문화예술위원회 가장 필요한 협치의 시간에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면 회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런 식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그럴 때 우리가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원하는 지원금, 보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진행자분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그 지원 정책이 문화예술인을 수적으로 많이 뭐 양산만 하고 있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견해들이 있다 이런 언급이 있으셨는데 물론 뭐 인구 1만 명당 예술인 몇 명 이런 정량적인 그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제주도에 예술인들이 더 많이 있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산업 구조만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제주라는 공간이 또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더 많이 준다 이런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술가가 많이 있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가장 좋은 거고 가장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예술가들이 어떤 가치 있는 작업들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가치 있는 작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정책이고 지원책이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 활동이랑 복지, 기본소득 이런 부분에 대한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올해 연초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저희는 상반기 스케줄이 거의 다 나오는 상황이라서 상반기에 이러다가 좀 죽을 수도 있겠어 라는 식으로 약간 좀 행복한 비명을 질렀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 저희 이제 어린이 공연이다 보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더 많이 조심을 해가지고 많은 공연들을 취소하고 연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진 거죠. 떠나는 단원들도 있었어요. 근데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 중에 그 예술이라는 것이 문화예술인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공재에 지원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화예술의 공공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이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기고문에서 좀 읽었는데요. 제주대 교수님이 쓰신 기고문이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예술이라는 착한 구름이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갈등의 홈을 메우고 그리고 또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렇게 흘러다닌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았었거든요. 이것이 예술의 공공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들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예술은 뭐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회학적으로 이미 문화예술 자체가 저는 굉장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 나눴던 아주 창작뿐만이 아니라 복지적인 상황들, 그다음에 기초소득을 보장하자는 그런 이야기들 충분히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복지는 우리 사회를 버티게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 창의적인 예술 작업들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술 작업의 결과가 우리 마음의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성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같이 풀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문화예술인들과 이제 저희가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협치해서 같이 고민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수수께끼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화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창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화예술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사라져버린 사이일수록 문화예술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문화예술을 대한 폭넓은 지원과 그리고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그 자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든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어떤 치유, 문화예술을 통한 정서적 교감 이 자체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그런 어떤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책적인 좀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인들 입장에서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문화예술 입장에서 좀 비판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명감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기회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꼭 받아내기 위해 서류 쓰는 연습을 한다든가 그런 데 열중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의무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꼭 상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종희 선생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어린이극이 가지는 그 공공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태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공연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했던 어떤 위로나 그다음에 뭐 위안이나 그 사이에 그 관객과 우리 사회에 있었던 공기나 질감까지도 문화예술의 한 힘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계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은 평범하게 주어졌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힘들 때 함께 노래하고 위로했던 제주의 문화예술. 감염병의 시대에도 결코 멈추지 않고 일상에 더 녹아들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겠습니다. 올 한 해 집중진단 제도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집중진단 제주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쳐도 그렇고 39세로 늘려도 그렇고 그 세대 안에서 우리 제주 사회에서 그래도 어떤 이제 자리를 가지면서 생각도 많이 하시고 차이는 분명히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아예 그냥 그 총무 방론 이거를 다 없애고 우리의 의견도 확실히 좀 하지 않지만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희 활동가의 마인드를 바꾸는 사업을 해봤거든요. 또 비슷하네요. 그것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 것까지는 있는데 있을 것인가를 막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 활용을 그럼 뭐 어떤 걸 할 수 있음에도 우리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